테슬라 모델 2 가격 25,000달러짜리 전기차가 곧 출시 준비에 들어가는데요. 이건 단순히 새 모델 하나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 산업 전체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떠도는 얘기를 보면 테슬라는 모델 2에 들어갈 배터리를 두 가지 중에서 고민 중이라고 해요. 바로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랑 나트륨 이온 배터리, 지금 가장 앞선 배터리 기술들이죠. 머스크는 약속처럼 두 배터리 모두 수십 년 동안 강력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고 소유 비용도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다만 각각 리튬이온 배터리로는 못했던 장점들을 따로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배터리가 이 값싼 모델 2에 더 잘 어울릴까요? 그리고 정말 수억 명이 기대하는 그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분석에서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 테슬라의 비밀 공개 소식 놓치지 마세요. 에너지 밀도로 봤을 때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가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요? 사실 에너지 밀도는 엔지니어랑 소비자 모두 가장 먼저 보는 요소이고 알루미늄 이온이 맞닥뜨린 가장 큰 도전이기도 해요. 지금 추정치를 보면 이 배터리는 대략 킬로그램당 160에서 200와트시 정도예요. 반면 최신 리튬이온 NCM 배터리, 예를 들어 테슬라 모델 3나 현대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건 킬로그램당 250에서 270와트시에 달하죠. 이 차이는 실제로 같은 용량 50kW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 팩이 리튬 이온 배터리 팩보다 8배에서 10kW 정도 적게 저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행거리가 48에서 64km 줄어드는 셈이죠. 하지만 얘기가 단순히 저장 용량에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알루미늄 이온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번 충전으로 얼마나 멀리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다시 충전하느냐예요. 연구실 실험이나 초기 프로토타입 데이터를 보면 0에서 100%까지 충전하는데 10분밖에 안 걸린다고 해요. 테슬라 슈퍼차저 V3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10%에서 80%까지 충전하려면 30분이 걸리는데 말이죠. 퀸즐랜드 대학 연구팀은 알루미늄 이온 셀이 리튬이온보다 충전 사이클을 60배나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즉, 전류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훨씬 뛰어나다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상 계산이 완전히 달라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델 2의 예상 주행거리가 400km라고 할 때 이건 모델 3 스탠다드 버전보다 32km 정도 짧지만 400km를 딱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에 충전할 수 있다면, 충전소에서 30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면 경험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충방전 횟수예요. 지금 테슬라에 들어가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평균적으로 2,000에서 3,000번 정도 완전 충방전을 버틸 수 있고 대략 80만 킬로미터를 달린 뒤에야 뚜렷하게 성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미 이 수치가 대부분 전기차 배터리보다 훨씬 뛰어난 수준이죠. 그런데 알루미늄 이온은 대부분 운전자들이 실제로 필요한 수준을 훨씬 넘어설 거라고 기대돼요. 초기 예측에 따르면 거의 10,000번 충전 사이클을 버틸 수 있고 이건 리튬 이온보다 4배나 긴 수명이에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모델 2가 충전 한 번에 400km를 달린다고 했을 때 이론적으로 400만 km 이상 달린 뒤에야 화학적으로 성능 저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엄청난 차이죠. 지금 모델 3 사용자들은 대략 80만 km 정도 달린 뒤에야 배터리 문제를 크게 느끼는데 모델 2가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를 달고 예측대로 성능을 유지한다면 수명이 5배나 길어지는 셈이에요. 즉, 이 차는 여러 세대를 합쳐서 소유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전기차 배터리가 너무 빨리 성능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던 시장에서 테슬라는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를 통해 단순히 당장의 비용 절감만이 아니라 아예 평생 배터리라는 개념을 새로 정의하려 하고 있는 거죠. 내구성에서 뛰어날 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의 경제성도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알루미늄은 지구에서 가장 흔한 금속 중 하나인데 가격이 리튬보다 톤당 15에서 20배 정도 싸거든요. 이 차이는 공급망 전체에 퍼져서 킬로와트 시당 저장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현재 추산에 따르면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킬로와트 시당 60에서 70달러 수준인데 비슷한 리튬 이온 배터리를 만들려면 킬로와트 시당 130에서 140달러가 들어가죠. 소형 테슬라 모델 2에 들어갈 50kW시 배터리 팩을 기준으로 하면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는 조립 전만 해도 6,500달러가 드는데 알루미늄 이온을 쓰면 3,200에서 3,500달러 정도밖에 안 들어요. 차 한 대당 3,000달러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 거의 다 배터리에서 비롯된 거예요. 테슬라 입장에선 이게 엄청난 장점이죠. 왜냐하면 배터리 비용이 전기차 판매가의 3분의 1을 차지해 왔으니까요.
이걸 절반으로 줄이면 머스크는 모델2의 가격을 목표인 25,000달러에 맞출 수 있고 심지어 어떤 시장에서는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경쟁사인 비아디 돌핀 EV도 가격이 비슷하게 25,000달러인데 여전히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고 있거든요.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를 적용하는 테슬라는 수익률을 희생해서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아예 비용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건 단순히 값싼 차가 아니라 진짜 대중형 테슬라가 나온다는 신호죠. 접근하기 쉽고 회사도 이익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모델2 스탠다드 버전의 초기 추정치를 보면 2026년에 출시될 때 완충 기준 주행거리가 400km 정도예요. 이건 모델3 스탠다드의 437km보다 조금 짧지만 쉐비 볼트의 417km나 비아디 돌핀의 400km랑 비슷해요. 즉 테슬라는 모델2를 긴 주행거리 경쟁에 내세우는 게 아니라 소형 대중 전기차 세그먼트의 한가운데 딱 맞춰둔 거죠. 실제로 따져보면 미국 운전자는 하루 평균 60km 정도 달려요. 이 기준으로 모델2는 한 번 충전으로 6에서 7날은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볼트는 7날 정도고 모델3는 약간 더 나을 수 있는데 체감 차이는 그냥 한두 번 더 출근하거나 장을 몇 번 더 보는 수준이에요. 대부분 운전자에겐 큰 차이가 아닌 거죠. 진짜 차이는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의 충전 속도예요. 400km 주행거리가 현대 아이오닉 6의 581km나 루시드 에어의 660km보다 적어 보이지만 모델2는 0에서 100% 충전까지 10분밖에 안 걸려요. 이건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것보다 빠르고 쉐비 볼트보다 거의 6배 빨라요. 볼트는 55kW 직류 급속 충전으로도 거의 1시간이 걸리거든요. 심지어 테슬라 모델 3 가자사 250kW 슈퍼차저에 연결돼도 보통 80%까지 충전하는데 25에서 30분은 걸려요. 이 수치들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모델2가 조금 짧은 주행거리를 선택한 건 전략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충전 대기 시간을 사실상 없애버리니까요. 한편 글로벌 시장은 또 다른 중국발 뉴스로 시끌벅적했어요. 며칠 전 에베레스트 근처에서 100만 톤 규모의 리튬 광산이 발견됐고 그보다 2주 전에는 후난성에서 또 130만 톤이 추가로 나왔죠. 머스크가 중국 리튬 공급에 목줄 잡히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스틴 테슬라 연구실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향, 바로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를 이미 실험 중이거든요. 이 배터리는 수백 파운드 더 가볍고 수천 달러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몇 분 만에 충전 가능하며 에너지 밀도도 리튬이온보다 3배나 높아요. 그래서 질문은 이거예요.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가 테슬라의 자존심인 4680 배터리를 얼마나 압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기술이 모델2에 적용된다면 미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중형 전기차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테슬라의 4680 배터리는 이미 꽤 인상적이에요. 킬로그램당 250와트시의 에너지 밀도, 547km 주행거리, 심지어 무게 3008kg짜리 사이버 트럭을 2.6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끌어올릴 수 있죠. 하지만 가장 큰 한계는 여전히 무겁고 마치 작은 금고 같은 덩치, 큰 설계예요. 각셀은 철로 둘러싸여 있고 구리박판, 두꺼운 흑연음극, 그리고 무거운 금속 양극으로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는 더 간단하고 가벼운 해법을 찾고 있고 그 답이 바로 알루미늄이에요. 복잡한 부품들 대신 새로운 구조는 알루미늄 단일 블록만 남기는데 이게 양극 역할도 하고 전도체 역할도 하죠.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무거운 금속 120kg 이상을 밀도 2.7g per 세제곱센티미터짜리 알루미늄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무게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알루미늄은 가벼울 뿐만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문제가 되는 덴드라이트 위험도 없애줘요. 리튬이온 셀은 잘 타는 용매를 포함하고 있어서 단락이나 과열을 막으려면 여러 겹의 보호막이 필요하지만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불이 붙지 않는 안정적인 염용액인 액체 이온 전해질을 쓰기 때문에 200도씨 이상을 버틸 수 있어요. 리튬 이온보다 발화점이 2배 넘게 높은 거죠. 덕분에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 팩은 두꺼운 분리막, 냉각 파이프, 냉각액이 필요 없고 테슬라는 4680 배터리에 들어가던 70에서 80kg의 죽은 무게를 통째로 없앨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복잡한 보호 구조에 낭비되지 않고 직접 저장 물질에 집중되는 거예요. 게다가 알루미늄 원자 하나는 리튬 원자 하나보다 3배 많은 전자를 내보낼 수 있어서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킬로그램당 200에서 300와트시까지 갈 수 있어요. 같은 무게의 리튬 이온은 최대가 160에서 180와트시 정도죠. 또 다른 혁신은 배터리. 외피 자체를 완전히 없앤 거예요.
포드, 폭스바겐, 토요타 같은 많은 회사들이 여전히 무거운 강철 프레임 안에 배터리팩을 넣지만 테슬라는 지가프레스 기술로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를 차량 바닥에 바로 통합할 계획이에요. 배터리팩이 차체 프레임 일부가 되면서 강성도 올라가고 외피 무게도 40kg 정도 줄어들죠.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팩은 4680보다 무게가 약 11% 가벼워지고 주행거리는 16에서 24km 늘어나며 더 많은 셀을 넣을 공간까지 확보돼서 효율이 올라가요. 테슬라의 공식은 단순해요. 금속은 덜 쓰고 에너지는 더 뽑자. 소재를 바꿔서 배터리팩에서 136kg을 줄이면 원래 75kW 시 용량의 4680 리튬이온 배터리가 무게 440kg이었는데 알루미늄 이온을 쓰면 250kg 정도로 줄어들어요. 만약 테슬라가 이 기술을 상용화한다면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서 리튬이온에 의존하던 다른 전기차 업체들도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되죠. 알루미늄은 지각에서 두 번째로 풍부한 금속으로 지구 질량의 약 8%를 차지해요. 리튬보다 수십 배나 많죠. 즉 알루미늄 공급은 사실상 무궁무진하고 가까운 미래에 고갈될 걱정이 거의 없어요. 이건 두 가지 장점을 줍니다. 안정적인 매장량, 그리고 낮은 가격.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리튬, 코발트, 니켈 같은 점점 귀해지는 자원을 사느라 수백만 달러를 쓰는 동안 테슬라는 톤당 2,500달러밖에 안 되는 알루미늄에 집중하고 있어요. 게다가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 팩은 기존보다 무게가 150kg 가볍고 용접도 60%나 적게, 필요해서 테슬라는 재료비와 인건비만으로 차 한 대당 약 1,900달러를 절약해요. 더 중요한 건 알루미늄이 싸기만 한 게 아니라 현지에서 채굴하고 정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리튬 정제는 현재 중국이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지만 알루미늄은 미국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거든요. 미국에는 3억 톤이 넘는 보크 사이트가 있고 아칸소, 텍사스, 조지아 등에 매장돼 있으며 캐나다와 호주에서 안정적으로 수입도 가능해요. 네바다란기가 텍사스 배터리 공장과 연결되면 테슬라는 채굴, 정제, 조립까지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어요. 덕분에 해외에서 리튬을 들여오느라 배터리팩 하나당 150달러씩 나가던 운송비도 필요 없고 트럼프 시절 중국산에 붙은 25% 관세도 피할 수 있죠. 합치면 테슬라는 배터리 하나당 약 4,700달러를 절감해서 비용을 8,600달러에서 3,900달러로 낮출 수 있어요. 바로 이 절감 효과 덕분에 머스크는 모델2를 25,000달러 이하로 2025년 4분기에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 자체가 더 싸니까 실제 가격은 21,000달러 정도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 7,500달러, 분기말 보통천에서 2,000달러 할인까지 합치면 미국 소비자는 새 테슬라를 겨우 11,523에서 12,000달러 정도에 살 수 있는 거죠. 테슬라 모델2와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의 조합은 충전 한 번에 무려 1,041km를 달릴 수 있을 거라고 해요. 이건 모델3의 584km, 모델 Y의 542km와 비교하면 엄청난 도약이에요. 쉐비볼트 EUV의 397km, 닛산 리프 플러스의 364km랑 비교하면 모델2가 완전히 압도적이죠. 미국인이 하루 평균 60km, 은퇴자는 보통 하루 32에서 48km만 달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델2는 한 번 충전으로 거의 2주 동안 쓸 수 있어요. 장 보러 가고 헬스장 다니고 병원 가고 주말에 가족 만나러 여행 가도 충전 걱정이 없는 거죠. 긴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갔다가 돌아오거나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갔다가도 배터리가 남는 거예요. 게다가 충전 시간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에요.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기존 리튬 이온보다 충전 속도가 60배나 빠른데 알루미늄 이온이 음극과 양극 사이를 리튬보다 15배 더 빨리 움직이고 국소적인 발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높은 전력을 받아도 문제없고 급속 충전 시에도 온도는 최대 40도씨밖에 안 올라가요. 반면 리튬 이온은 보통 60도씨까지 치솟죠. 이 덕분에 80% 이후 충전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천천히 할 필요가 없어지고 폭발 위험도 줄어들어요. 모델2는 불과 4분 만에 80% 충전에 도달하고 7분이면 완충이 가능해요. 하지만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만이 테슬라가 연구하는 선택지는 아니에요. 회사가 손에 쥔 더 강력한 패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죠. 상상해보세요. 차를 충전기에 꽂고 화장실 다녀와서 커피 한 잔 들고 나오면 차가 이미 출발 준비 끝난 상태예요. 이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루머대로 가격 19,779달러짜리 모델2가 실제로 등장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전체 배터리가 5분 만에 충전되고 교체 없이 480만 킬로미터 이상 달리며 배터리 비용도 수천 달러나 아낄 수 있는 거죠. 믿기 힘들어 보이지만 테슬라가 개발 중인 나트륨 이온 기술은 지금까지 전기차에 붙어있던 모든 한계를 깨부수려고 하고 있어요. 현재 대부분의 테슬라 모델은 여전히 리튬이온 배터리에 의존하고 있고 자동차 산업 전체 리튬 사용량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해요. 하지만 이 기술은 점점 한계가 드러나고 있죠. 충전 속도가 느리고 극한 날씨에서 에너지 손실이 심하고 화재 위험까지 있어요. 테슬라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개선했지만 리튬 자체가 톤당 16,500달러까지 비싸졌고 채굴과 정제의 70% 이상이 중국에 집중돼 있죠. 결국 테슬라는 해외 공급에 의존하면서 동시에 트럼프 시절부터 이어진 25%의 관세 부담까지 떠안고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해답은 의외로 익숙한 원소, 나트륨이에요. 이건 어디에나 있고 심지어 우리가 먹는 소금에도 있잖아요. 나트륨은 지각의 2.3%를 차지하는데 리튬보다 1000배나 풍부하고 가격도 엄청 싸요. 탄산 나트륨 톤당 300달러면 리튬보다 거의 40배 저렴하죠. 배터리에 적용하면 비용 차이가 어마어마해져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킬로와트 시당 120달러라면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60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 있어요. 모델 2 기준으로 배터리 비용이 8,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게다가 테슬라는 음극에 톤당 18,000달러짜리 니켈이나 톤당 35,000달러짜리 코발트 대신 흑연을, 양극에는 값싼 알루미늄을 쓸 수 있어서 재료비를 20에서 25% 더 줄일 수 있어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발열도 덜해요. 보통 25에서 35도씨 정도인데 리튬 이온은 55에서 60도씨까지 올라가거든요. 덕분에 무겁고 복잡한 냉각 시스템, 방화 케이스, 보호막 구조가 필요 없어요. 이런 것만 해도 배터리 팩당 800달러 절약이 돼요. 전부 합치면 킬로와트 시당 30달러까지 떨어져서 모델 2 전체 배터리가 2,100달러면 되는 거죠. 수입 의존도 없고 관세 부담도 없고 결국 19,779달러짜리 전기차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수명이에요. 480만 킬로미터라는 숫자는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지금 전기차들인 머스탱 맥시-E나 쉐비볼트는 겨우 48만에서 80만 킬로미터쯤 달리면 배터리가 용량 80% 이하로 떨어져요. 테슬라에서 가장 튼튼한 NCA 배터리를 쓴 모델 S조차도 겨우 160만 킬로미터 정도가 한계예요. 미국인 평균 주행거리가 연간 21,900킬로미터라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8배에서 12년이면 성능이 크게 떨어지고 새로 교체하려면 10,000에서 20,000달러가 들어가죠. 하지만 나트륨 이온은 완전히 게임을 바꿔버려요. 비밀은 구조에 있어요. 리튬 이온은 크기가 0.076 나노미터로 아주 작고 전하 밀도가 높아서 매번 충방전 때 전극에 강한 압력을 줘요. 그래서 조금씩 금이 가는 거죠. 반대로 나트륨 이온은 0.12 나노미터로 더 크고 전하 밀도는 45% 낮아서 압력이 훨씬 적어요. 전극도 다공성 구조로 짜여 있어서 나트륨 이온이 쉽게 움직이면서도 구조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전해질도 잘 안 분해되고 화학적 침전물도 거의 안 생기죠. 리튬 이온 배터리에선 이 침전물이 점점 쌓여서 물때처럼 이온 흐름을 막고 효율을 떨어뜨리는데 나트륨 이온은 이런 문제가 없어요. 게다가 리튬 이온에 치명적인 덴드라이트도 생기지 않아요. 이건 금속 가시가 자라서 분리막을 뚫고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데 나트륨 이온은 그게 아예 없어요. 실제 5분 급속 충전 테스트에서도 온도는 고작 2에서 3도씨밖에 안 올라갔고 충전은 0에서 100%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졌어요. 덕분에 모델2의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600kW까지 받아도 과열되지 않고 5에서 6분이면 완충돼요. 심지어 스타벅스에서 라떼 한 잔 내리는 시간보다 더 빨리 끝나는 거죠.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는 대략 1000에서 1500번 충방전을 버티면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데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전극이 더 튼튼하고 덴드라이트도 없어서 무려 2만 번까지 가능하다고 해요. 이건 480만 킬로미터 이상 달려도 용량이 80%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사실상 사람들의 자동차 소유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술이에요. 480만 킬로미터를 버티는 배터리는 200년 이상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50살 넘은 분들에겐 평생 모델2 한 대만 사면 되는 거죠. 유지 보수나 배터리 교체 비용, 지금은 차량 총 비용의 40%를 차지하는 그 부담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10년이 지나도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단 모델2는 거의 그대로고 가치도 70에서 80% 정도 유지돼서 차주가 쉽게 되팔아도 새 차로 바꿀 때 큰 돈을 아낄 수 있어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는 개념은 새롭지 않지만
테슬라가 2026년을 목표로 개발하는 건 완전히 다른 레벨이에요. 지금 최신 NCM 리튬이온 셀은 킬로그램당 250에서 270와트시 정도인데 새 기술은 280에서 300와트시까지 기대된다고 해요. 숫자만 보면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같은 크기 배터리팩에서 주행거리를 더 늘린다는 건 작은 모델2 같은 차를 더 현실적이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예요.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내구성이에요. 리튬이온은 보통 1800번 정도 지나면 용량이 확 줄지만 테슬라의 나트륨 이온 설계는 거의 4000번까지 가능해요. 즉, 수명이 2배라는 거죠. 사용자 입장에선 몇 년 쓰고 버리는 배터리가 아니라 수십 년 쓸 수 있는 배터리가 되니 전기차 경제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충전 속도도 엄청난 장점이에요. 리튬이온은 0에서 80%까지 충전하려면 35분이 필요한데 테슬라의 나트륨 이온 셀은 10분이면 된다고 해요. 50kW시 배터리팩으로 모델2는 한번 충전해 실제 500km를 달릴 수 있고 리튬이온을 쓰면 42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멀리 가고 더 빨리 충전되고 성능도 오래 유지되는 거죠. 혹독한 환경에서도 차이가 커요. 나트륨 이온 셀은 영하, 마흔, 도시에서 영상 60도씨까지 안정적으로 작동할 거라고 예상되는데 리튬 이온은 보통 영하 20도씨에서 영상 45도씨를 벗어나면 힘들어져요. 캐나다 같은 추운 겨울이나 사막 같은 더운 지역에선 엄청난 장점이죠. 이 새 기술은 안정적인 전해질과 개선된 양극 재료를 써서 추울 때도 나트륨 이온이 잘 움직이고 더울 때도 재료가 분해되지 않아 배터리팩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돼요. 비용 면에서도 리튬 이온보다 20에서 30% 줄일 수 있어서 테슬라는 50kW 시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가격을 4,200에서 6,000달러 수준으로 맞출 수 있어요. 리튬 이온이 6,000에서 7,500달러니까 훨씬 싸죠. 이 덕분에 모델2 가격도 25,000달러에서 2만에서 22,000달러로 내려가고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테슬라는 이익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 프리몬트 내부에서 나트륨 이온을 리튬 이온을 모든 면에서 뛰어넘는 기술이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거죠. 모델2에선 더 멀리 가고 몇 분 만에 충전되고 수명은 2배고 생산비도 낮은 차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전기차도 이런 조합을 달성한 적은 없죠. 재밌는 건 일론 머스크가 이 기술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의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투자자의 날이나 트위터에선 리튬 이온이나 알루미늄 이온 얘기는 자주 하지만 나트륨 이온은 아예 언급이 없거든요. 하지만 프리몬트 내부 소식에 따르면 테슬라는 사실 모델2 전용 60kW시 나트륨 이온 배터리팩을 조용히 테스트 중이고 이미 양산 준비가 끝났다고 해요. 초기 데이터에 따르면 이 배터리팩은 연속으로 120에서 150kW 출력을 발열 없이 유지할 수 있고 모델2가 고속도로에서 안정적으로 달리며 급속 충전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줘요. 수천 번의 급속 충전 사이클 후에도 성능은 안정적으로 유지돼서 몇백 번 만에 성능이 뚝 떨어지는 리튬 이온과는 비교가 안 돼요. 물론 열 관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예요. 고출력과 초고속 충전은 열을 많이 발생시키고 초기 프로토타입에선 피크 부하에서 온도가 60도씨를 넘기도 했어요. 이걸 잡기 위해 테슬라 엔지니어들은 액체 냉각 채널 시스템과 최적화된 셀 배열을 실험 중인데 열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전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용량 저하를 막으려는 거예요. 성공한다면 이 개선으로 배터리는 다양한 극한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죠. 결국 테슬라가 알루미늄 이온을 고르든 나트륨 이온을 고르든 확실한 건 하나예요. 배터리 선택이 모델2가 진짜 25,000달러짜리 대중형 전기차가 될 수 있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두 가지 화학기술 모두 테슬라뿐 아니라 자동차 업계 전체를 흔들 잠재력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끌리세요? 초고속 충전의 알루미늄 이온? 아니면 초저가에다 엄청난 내구성의 나트륨 이온? 만약 테슬라가 30년을 버티는 차를 내놓는다면 과연 팔고 싶으실까요? 전기차가 진짜 주류가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거라고 믿으시나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마 이 분석이 꽤 흥미로우셨을 거예요. 그럼 딱 1초만 투자해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더 많은 유익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